함께 스포츠 소식을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가 91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맡은 MC 박진혁이고요. 네, 패널 한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어떤 주제를 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번 최근 스왈로스 재생 목록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최근에 조금 축구, 농구 소식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쵸? 맞습니다. 사실 5주 동안 이제 축구 농구만 4번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만 같아서는 한창 지금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NBA 파이널 소식을 다뤄볼까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희가 평상시에 다뤄보긴 했지만, 최근에 다뤄보지 않은 여자 배구 소식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여자 배구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연경 선수가 은퇴했고, 또한 같이 양효진 그리고 김수지 선수가 은퇴하면서 넥스트 김연경 시대, 우리나라 여자 배구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기사거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한 번째 에피소드, 넥스트 김연경 시대입니다. 간다! 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여자 배구 대표팀이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라고 불리는 VNL 대회에 참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아직까지는 뭐 세대 교체 기간에 있긴 하지만 만족스럽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사실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워딩보다는 최악에 가깝다라는 워딩이 더 낫겠죠. 일단 일본과 독일, 폴란드, 캐나다라는 이제 4개의 강대국을 만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연전을 모두 3대 0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그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4연패를 했고, 특히나 한 세트도 따내지를 못했습니다. 4경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세대 교체라고 하고 얼굴들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감독도 바뀌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멤버를 보면은 올림픽 출전 당시의 엔트리와 이번 VNL 엔트리를 보면은 정지윤, 안혜진, 박은진, 그리고 김수지, 양효진, 김연경은 은퇴를 제외, 그리고 오지영, 이소영, 표승주 선수가 제외가 되면서 발탁이 됐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지윤 선수가 예비 명단에 있었다가 이제 그 정강이 피로 골절로 인해서 빠지면서 조금 힘 있는 공격수 한 명이 빠졌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레프트 포지션에 굉장히 다양한 소속팀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뽑혔는데 누구 한 명 주전이랄 거 없이 골고루 경기에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1주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라이트에서는 김희진 선수 한 명만을 뽑았잖아요. 이 점이 이제 본선에서 굉장히 큰 악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터에서도 염혜선 선수를 뽑아가면서 이게 사실 새로운 감독님이시죠? 그렇죠. 곤살레스 감독님 픽이긴 한데 이게 도쿄올림픽 때까지만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선출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쉽고 그렇다고 또 소속팀들에서 후보 세터로 선수를 마음껏 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염혜선 선수 체제로 쭉 가고 있는데 염혜선 선수가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할 수도 있겠지만 똥바지라고 봐야겠죠. 네. 살짝 워딩이 강력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세터인데 저도 세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염혜선 선수를 선발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어, 다른 선수를 박혜진 선수를 뽑아왔는데 박혜진 선수도 아직 어리고 신장도 있고 재능도 있는 선수지만 저는 이제 그 지난 시즌 베스트 세븐에 수상을 했던 현대건설 김다인 선수를 어떻게 보면 발탁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트 포지션에 이제 김희진 선수 한 명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이제 정지윤 선수가 만약에 발탁됐다면 이제 아포짓 히터로도 가용이 가능했던 선수인데 그런 점에서 아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김희진 선수가 워낙 이제 무릎 부상을 달고 계속해서 경기에 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포지션 좀 두께가 얇다야 될까요? 그리고
세터 측면에서 조금 들쑥날쑥한 경기력, 그리고 호흡적인 측면에서 아직 팀이 완전체가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주차에서는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들인 대표팀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2주 차에 겨루는 경기 중에 도미니카 공화국과 네덜란드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이 현재 한국과 유의하게 이제 전패를 하고 있는 팀이에요. 물론 네덜란드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제 세트까지 따내지 못한 경기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꼭 잡아야 하는 경기겠지만 사실 전패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올림픽 본선 티켓 룰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는 VNL 이제 세대 교체하고 좋은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2024 파리 올림픽부터 올림픽 배구 티켓이, 본선 티켓이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NL에서 성적을 내고 세계 랭킹에서 높은 랭킹을 차지해야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VNL에서 일단 전패를 하고 있는데 너무 세대 교체를 하는 입장에서 성적을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VNL이 시작하기 전에 랭킹 포인트가 이번에 VNL 참가한 16개 국가 중에 226점으로 14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개막전 후 전패를 기록하면서 189점까지 까였고요. 당연하게도 최하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뭐 세트 따내고 이제 승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경기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라바리니 감독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대표팀이 이제 세대 교체 과정에서 많이 약해졌다. 조금 조언을 해달라는 인터뷰를 제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라바리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자르 감독이 국제배구 출사를 참고해 방향을 설정하고 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방향이 확실하게 나오면 이제 선수들이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 뉴 김연경을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슈퍼스타 탄생이 기적일 뿐이다. 또한 그런 슈퍼스타는 꼭 한국에서 태어나라는 법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급해줬는데 저는 뉴 김연경이 태어나더라도 꼭 한국에서 태어나라는 법이 없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연경과 같은 선수가 다시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가치인 것 같고요. 또한 배구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김연경 선수에게 굉장히 의존도가 높았는데 조금 더 이제 세대 교체를 하면서 다양한 선수들이 공격하고 좀 더 빠른 공격을 구사하는 그런 배구를 보여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김연경 선수가 물론 엄청나게 훌륭한 선수였고 다시는 안 나올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이 사실 보여주던 여태껏 국제 무대에서 보여주던 건 사실 원맨 캐리형 에이스한테 집중돼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선수들이 끊임없이 투지 있게 뛰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선수들이 진짜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이뤄내던 그런 성과들에 국민들이 반해서 이 여자 배구도 같이 인기를 얻은 거였는데 사실 이번 대회선 그런 게 안 보이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라바리니 감독님 말처럼 뉴 김연경을 기다리기보다는 선수들이 스스로 올리는 게 맞을 텐데 사실 그러한 이렇게 평가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 솔직히 더욱 슬프고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인 일본과 태국이 엄청나게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과 역시 반비례하게 더 슬플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실 신장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센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효진, 김수지가 빠진 상황에서 뭐 정우영 선수, 이다현, 그리고 이주하 선수들이 모두 185 이상의 신장을 갖추고 있는 미들블로커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 유망주 선수들이 조금 더 국제 무대에서 현재 잘 해주고 있지만 본인들의 존재감을 뽐냈으면 좋겠습니다. 미들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중앙뿐만 아니라 이제 날개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이선우 선수가 이제 현재 베스트 서버에 이름을 올리면서 또 깜짝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강소희 선수가 김연경 선수 자리를 가장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결정한 폴란드전을 제외한 나머지 세 경기에서는 모두 이제 한국의 최다 득점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배구가 미들블로커전 신장도 괜찮고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직력을 더 끌어올린다면 조금 더 일본처럼 끈끈한 배구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시행착오를 앞으로 겪을 텐데 팬들과 선수들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감독이 제시하는 방향성에 맞게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대 교체도 나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수들을 보고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론 승리도 원하겠지만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승리의 가능성도 그 가능성에 포함은 되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선우 선수처럼 어떤 루키가 또 빛을 볼지 1주차의 실망스러운 성적을 조금은 이제 잊어질 수 있게끔 어떤 선수가 또 맹활약을 해줄지 이런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를 하는 만큼 조금 더 팬들이 인내심 갖고 더 많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넥스트 김연경을 찾기보단 넥스트 여자 배구 대표팀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녹음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전 6시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2주차 일정에 들어가는데 2주차 그리고 3주차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박진혁이고요. 패널 맡았던 한채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